계파 갈등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원내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뒤에 세 번의 도전 끝에 제1야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를 맡게 됩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상당한 이 상황을 여유 있게 힘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이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지역구로 둔 4선의 의원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죠. 시민사회 활동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비주류 중도 또 비노 계열로 분류됩니다. 이번 경선이 사실상 친노와 비노의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비노 주자의 당선, 이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노에 대한 경고음일까요? 이슈 대담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정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규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사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것도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간 거거든요. 이종걸 의원 신임 원내대표 뽑히기 전에는 결선 투표까지 간 건데 이게 지금 이종걸 의원이 66표, 최재성 의원이 60표, 5표 차이로 결선 투표에서 이제 박빙이었는데.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이게 이종걸 의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비노예요. 예. 최재성 의원은 이 친노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노들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의원 구성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 팽팽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임자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뭐 혈통도 좋고 경력도 좋고 옛날 저것도 뭐 사선 의원이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전임자보다 강성일 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표에 보더라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전임자보다 더 버거울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재인 대표의 그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의 그 DJ 신당 그 논의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내가 설득하면 천정배 의원을 데려올 수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잘못돼가지고 천정배 의원을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그거 내가 끌어오겠다. 이것 또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좀 경고 같은 거 비슷한 걸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안 문제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의 타협 저거에 대해서도 아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여야 관계도 만만치 않고 당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강력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구나.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종걸 의원이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면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강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종걸 의원이 피아노를 잘 치세요. 예. 예원 중학교 나오셨거든요. 예. 경기고등학교 전에 중학교는 예술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섬세한 면도 많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장기표 대표님은 지금 아까 천정배 의원을 안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노 친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에서. 이제 이종걸 의원은 비노니까 말하자면 이 친노 주도 세력에 대해서 좀 반대 진영에 있으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가까울 물론 또 천정배 의원도 사실은 본래는 친노의 본류죠. 그렇지만 이 최근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하고는 좀 다른
쪽에 서 있으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친해지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하여튼 이종걸 의원이 여러모로 뭐 야당 원내대표 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저는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 친노가 아니라서 혹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된 거는 뭐 정상적이다 저는 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비너 중에서도 강성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된 것이 상당히 버거워요. 문재인 대표도 버겁고, 그 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시대가 딱 오므로서 전국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참패를 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하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했으면 대여 강성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뭘 하겠어요? 친노는 아니지만은 대여 강성 투쟁으로 일단 노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야 관계가 지금 상당히 초기에는 경색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정국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선 의원의 경력이 있으니까 의회 이 자체의 큰 기본틀을 깨려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대여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분이 물론 그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나 원내대표가 안 되면 자살할 거야 뭐 농담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어쨌든 은행면에서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나는 상당히 강성 이미지로 대여 투쟁을 중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근데 이종걸 의원 아니고 최재성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요. 그 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종걸 의원한테 전혀 못지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종걸 의원이 또 그분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선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강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지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 5월 국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원포인트 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문제인 것 같은데. 먼저 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된 이후에 양당 대표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뒤집어지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뭐 근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그러나 그 내용은 빼고요. 근데 전 방금 김무성 대표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물론 신문에도 났는데도 무슨 말인가 하면 여야가 합의한 것이 이것이 무시되는 일은 이거는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근데 도대체 누가 안 지켰다는 겁니까? 누가? 야당이 안 지켰다는 겁니까? 지금 야당이 안 지켰다는 말 안 합니다. 야당은 자기네들은 지키려고 그랬는데 김무성 대표가 즉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하자면 배후 조정에 의해서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불분명한. 그러니까 여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야 합의한 내용이 안 지켜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참 무슨 말인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여야 합의를 제대로도 한 것도 아니고
합의를 또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 사람은 바로 자기인데 뭐 저렇게 말하니까 참 황당무계합니다. 저는 말이죠. 예. 철이 무산된 것이 정치권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철이 무산 안 되고 그대로 지금 합의한 대로 통과됐다고 생각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지금 여야 당대표가 서명한 것이 무산이 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한가한 비판입니다. 만약에 어제 그대로 처리가 됐다면은 그 국민적인 저항을 어떻게 견디내려고 해요. 이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적 저항이라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을 말씀하시는 아니, 겁니까? 대체율 국민연금 50% 개혁. 그거 못 견뎌 나가는 겁니다. 현재로서.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그것도 원칙에는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그 자체는 합의한 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비율 같은 거는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거기다가 50% 갖다 붙인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어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걸 다행으로 보는데 여야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서명을 했는데 뭐 청와대 한마디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언론의 비판을 자기는 못 봤습니까? 모든 언론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처리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 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면서 비록 공무원들로부터 등을 지더라도 선거에 표를 잃더라도 이거 책임지고 고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 여야가 야합이지 야합이가 단합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왜 50% 갖다 붙였어요? 공무원 노조에 저걸 받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에. 국민 눈에 다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그래 어제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자기들이 그 후폭풍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처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5월달에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50% 빼고 공무원 연금개혁 기본 틀을 통과시킨다면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방금 우리 배 대표님께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50% 말하자면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요걸 빼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그 공무원 노조가 아주 이거를 끼워 넣은 게요. 참 전술적으로 참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합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된 어떤 면에서 더 내는 거는요 조금 더 올렸지만은 덜 받는 거는요 한 5년에 걸쳐서 1%입니다. 1%. 1% 덜 받아나 더 받아나 마찬가지죠. 돈 몇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자체가 아주 본래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또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데요. 은근히 지금 이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끼워 넣어가지고 비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은 썩 들어가 버리고요. 국민연금 얘기만. 국민연금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청와대도요. 난 그래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의한 건 참 아쉽다. 뭐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의 합의 내용은 굉장히 추인하는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엉뚱한 것이 막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당성을 굉장히 은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 깎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주 더 깎아야죠. 물론 그 말씀 옳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에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기본 틀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본 틀이 맞는다는 게 아니 글쎄 그 레이트는 그 하더라도 그러고 지금 여야 간에 말이죠. 이걸 뭐 청와대나 복지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내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 급속히 개입해가지고 정치적인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분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말이죠. 일반 기업체 노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기업체 노사는 사용주하고 임금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는 사용주가 누굽니까? 여자 대표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사용자가 공무원 노조입니다. 일반 기업체 노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파업하고 그래 떼법 써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뭡니까?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지금 공무원 노조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걸 보면 옛 관전미비 사상이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관전미비 사상이 그냥 바탕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걸 기득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노조라고 해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하는데 여야가 막 그 절절 매고 해요. 이 정치 공무원 노조는 일반 기업체 노조하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다 공무원분들한테 막 항의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사용자인데, 내가 사용자예요, 공무원 노조에. 저는 오늘요, 요 말씀이 뭐 짧은 시간에 그 공무원 연금 자체의 부당성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그건 또 다른 기회에 또 하고요. 우선 근데 여야당 대표들이 처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했으면 그거에 뭐 작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그걸 합의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 저는 근데 물론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걸 엉뚱한 걸 여기 갖다 하는 거는요.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야당은 그게 엉뚱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다 이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엉뚱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엉뚱하지 않다면, 그럼 뭐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거기다 안 끼얹었어요? 예를 들자면. 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그 어디서 재원이 어떻게 나와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국민이 뭐 그 비판을 하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해가지고 할 때 333조 원인가 얼마 재정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20%가 얼마 떼자는 얘기입니까? 그 법으로도 안 돼.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걸 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데 거기서 재정 절감된 거라 20% 떼다가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필요로 해서 공적 연금 강화에 집어넣는다? 그건 누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절차가 틀려서 그래서 청와대가 위법이다, 올건이다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요. 어쨌든 이번에 일로 해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당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요. 뭐 타격 받아야 되고요. 도대체 양당 대표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논의를 했으면 그거에 뭐 많이 주고 적게 받든지 뭐 합의를 해야 되지. 엉뚱한 걸 썰쩍 끼워 넣어가지고 그것도 초창기부터 말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 새누리당 쪽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뭐냐면 도저히 이걸 합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야당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엉뚱한 거를 그러니까 엉뚱하냐 안 하냐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일의 기본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또 김무성 대표는 이걸 또 처음엔 또 뭐 합의했다가 또 안 했다 몇 번 지금 번복됐습니다. 그런 태도도 당 대표로서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청와대하고의 뭐 진실 게임이라고 그러고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다 이거 회의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 말도 틀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에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가서 뭐 얘기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조윤선 씨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수용하지 않아놓고 무슨 놈을 지고 와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물론 입법 부분을 저거 합니다만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뜻이거든. 그걸 자기가 안 받아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갈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 지금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뭐 준비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복지부 장관은 누구?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왜 해임 건의안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까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예, 요 말씀 좀. 그럼요. 이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무원 연금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지만 역시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잘 아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밀한 계산을 하는 거 이런 거 그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다 할 줄 압니까? 그건 어렵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뿐이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조율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요, 마치 조율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네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그럴 리도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청와대의 무능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봐서 이 진실 게임에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고 문재인 대표는요. 예. 이 문제 때문에도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엉뚱한 걸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옳다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분이 야당 참패한 문제 아니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표를 맡고 있으면 결국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저는 김무성 대표의 지도력은 이번에 현저하게 저는 상실됐다고 봅니다. 예. 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고요. 문재인 대표가 말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비등하고 전부가 이거 말도 되지 않는 단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 시간 현재까지도 소득 대체율 50%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 문제가 아니고 신문, 방송 모든 언론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여야 싸잡아서. 그런데 그렇게 여론이 비판하는데도 문재인 대표는 무슨 말이요? 공적 정보를 강화하고 소득 대체율 50% 끌어올리는 개혁이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여론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모른다. 이런 배짱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합니까? 난 그런 배짱, 저는 그런 배짱이라면 그 상당히 네.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예. 거는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예. 소득 대체율을요,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원 없다 하는 말도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 주에 또 두 분이서 계속 그 말씀 하시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예,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